보험가입자 10명 중 3명이 2년 안에 해지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가입하거든요. 제 나이 때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설계사가 추천하는 대로 넣고 금액 맞으면 가입. 문제는 왜 이 특약이 나한테 필요한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채 가입했다는 겁니다. 납득 못한 보험은 보험료가 아까워지는 순간 해지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순서를 바꿉니다. 얼마짜리 보험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채울 것인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예산에서 먼저 채워야 하는 보험과 여유가 있을 때 넣을 보험이 머릿속에 기준이 남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추천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2개 이상 체크되면 지금은 얼마짜리 보험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설계안 바로 공개합니다. 발병률이 높으면서 치료비 부담이 큰 암, 뇌, 심장, 3대 질환부터 잦은 질환들을 효율적으로 메우는 특약까지 우선순위대로 나열했어요. 0순위부터 3순위까지 보험 2개면 됩니다. 실손의료비 하나, 그리고 이 특약들을 담은 종합보험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설계안은 이만큼 내세요가 아니라 이 순서대로 채우세요입니다. 예산이 부담되시면 1, 2순위 먼저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3순위를 가입하시거나 이 특약들 가입 금액을 줄이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으시면 늘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종합보험이 준비가 되면 나중에 간병 관련 보험이 필요하면 간병인 보험,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 아이가 생기시면 태아보험, 집을 구매하시면 화재보험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순서예요. 순서만 지키면 예산에 맞춰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한 보험료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보험사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구성이라도 보험료가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암진단금은 A사가, 뇌혈관은 B사가 저렴하다고 하면 특약별로 가장 저렴한 회사를 조합하면 보험료가 확 줄어듭니다. 보험사와 상품별 비교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확인해보시면 보험료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40세 이하로만 가입 가능한 청년보험으로 가장 저렴한 회사와 할인을 적용했을 때 보험료는 화면과 같습니다. 근데 나 이미 보험 있는데 이거 새로 들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과 기존 보험을 살리고 부족한 보험을 보완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보험 리모델링은 월 보험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리모델링 ABC 플랜 영상 확인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말씀드린 회사별 최저가 비교와 기존 보험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어렵다면 저희 교육된 보험로드 설계사에게 맡겨주세요. 자, 다시 설계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순서의 근거, 건강보험과 실손이 어디까지 지켜주고 어디서부터 구멍이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랑 실손이 치료비를 많이 보장해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종합보험이 왜 굳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중 꼭 알아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중증질환으로 급여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95%를 내줍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 5%예요. 두 번째는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치료비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위에 설명드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이어 흔히 실비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비는 병원에서 돈을 쓰면 일정 금액을 빼고 돌려주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간단한 진료부터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까지 가장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 입원하면 5천만원 한도에서 90에서 70%, 통원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 진료비 영수 중에 공단부담금이라고 적힌 부분,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암 같은 중증질환이면 급여 부분의 95%가 지원된다라는 이야기 했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친 환자부담 총액, 이게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진료비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실손으로 2세대 기준으로 180만원 돌려받고 실제 부담은 20만원, 3세대 실손 기준으로 160만원 돌려받아서 40만원 실제 부담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로 부담 안 되잖아. 싶으시죠? 근데 구멍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암은 비급여 진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제도들은 비급여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중입자 가속기와 일부 항암치료제들 있죠.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까지 시차도 있는데요. 진료비가 1000만원 나왔는데 상한제로 800만원 환급 대상이에요. 본인부담 상한제로 돌려받긴 하는데 내년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실손 청구하면 실손은 실제 손해본 걸 돌려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제로 800만원 돌려받으실 거라 실손은 중복 지급 안 됩니다. 800만원은 환급 받을 때까지 내 돈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허점은 실손 의료비의 입원 한도와 통원 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이면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입원하면 7에서 90% 돌려받지만 통원이면 한도가 25만원, 통원으로 8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면 25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775만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치료비의 10분의 1도 못 돌려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 상실이에요. 치료비만 문제가 아니에요. 소득이 끊깁니다. 일을 못하는데 대출금, 자녀 학비,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은 질환별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혹시 회사에서 단체 실손 들어줬으니까 개인 실손이나 종합보험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체보험 청구하면 병력 때문에 개인 실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개인 실손은 꼭 가입해두세요.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둘 중 하나는 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하시면 나중에 재개할 때는 별도의 병력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이라도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단체 실손이 커버해주는 건 치료비 일부뿐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비급여 치료비, 소득 공백, 간병비 이런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도 실손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단체 보험에 암 진단금이 있어도 보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5, 60대에 퇴직한 뒤 진짜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암, 뇌, 심장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에 회사는 퇴직해서 단체 보험은 없고 소득도 불안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종합보험은 젊을수록 저렴하고 병력이 없을 때 가입해야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가장 리스크가 큰 암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출시된 암 특약들이 워낙 많다 보니 다 넣자니 보험료가 너무 많고 또 안 넣자니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표준안에 넣은 암 특약 3가지는 일반암 진단금, 비급여,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항암 중입자 방사선입니다.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 일손 환급 받기 전 치료비를 내기 위한 현금, 그 외에도 치료 대기나 긴 치료 기간으로 병원에 상주하는 비용, 교통비, 암 재발을 낮추기 위한 보조치료, 가족들의 생활비 등이 있죠. 그래서 일반암이 진단되자마자 가입 금액만큼 현금으로 나오는 일반암 진단금이 1순위예요. 앞서 말씀드린 허점 4가지, 비급여 치료, 실손 환급 시차, 통원한도, 소득 상실 이 4가지를 한 번에 메울 수 있는 건 진단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암 진단금 뿐입니다. 만약 가족력이 있으셔서 암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설계안에서 일반암 진단금을 예산에 맞춰서 1,000만 원 단위로 늘리거나 줄이시면 됩니다. 추가로 여성암이나 특정암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일반암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암 진단금과 세트로 구성된 유사암 진단금은 침륜 전이가 없는 암과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갑상선 암이 대표적이고 일반암의 20%까지만 가입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가 수천만 원인데 실손 통원한도 25만 원으로 어떻게 감당하죠?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특약입니다. 보험사별로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기본형인 암주요 치료비 특약부터 짚어보면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가입 금액만큼 연 1회, 최대 10회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비급여 암 치료만 지급 대상으로 좁힌 것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예요. 보험료를 보시면 똑같은 보장 금액인데 약 4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특약이 더 저렴하고 보험료로 합리적입니다. 월 약 8,000원으로 어떤 숫자로 돌아오는지 시뮬레이션 보여드릴게요. 35세 여성이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3,000만 원에 가입한 상태예요. 1년차는 먼저 수술적 치료로 시작을 합니다. 비급여인 다빈치 로보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약 1,200만 원이죠. 비급여 암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비급여 치료는 계속됩니다. 4년간 비급여 치료비만 약 1억 600만 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로 1억 2천만 원을 수령을 합니다. 월 보험료 약 8,000원, 20년 납으로 총 200만 원 정도 납입을 했는데 4년간 수령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죠. 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손의 통원한도 20에서 2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특약이 없었다면 1억 원이 넘는 비급여 치료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담되는 비급여 암 치료들을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가 합리적입니다. 항암 중입자 가속기 치료는 현재 가장 좋은 치료이지만 전액 비급여로 6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고비용 치료입니다. 방금 보신 비급여 암주치가 월 8,000원대였죠. 이 특약은 5천만 원 보장에 월 약 2,000원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암 관련 특약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3가지 특약을 추천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암 치료 방법별로 치료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암 치료 방법은 크게는 3가지, 수술, 방사선, 약물이 있는데요. 수술부터 말씀드리면 암 수술비 특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암 수술 방법 중 관열 수술과 내시경 수술은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에 해당해서 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발생해도 5% 정도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 7에서 10일 정도 입원하기에 일손의 입원 한도로 7에서 9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1,200만 원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비급여 수술인 다빈치 로보팔 수술의 경우도 다행히 입원으로 인정받아서 실손의 입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암 수술의 경우 이후에 추천드릴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5종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에 따라서 500에서 2천만 원 받는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편은 아닙니다. 암 진단금과 질병 5종 수술비 보험료를 보시면 진단되면 현금으로 나오는 암 진단금은 1,000만 원당 7,860원 정도이고 암 수술까지 보장하는 질병 5종 수술비는 1,000만 원당 2,760원입니다. 암 수술비는 1,000만 원당 8,340원으로 가성비가 아쉬운 편이에요. 그럼 암 수술 이외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 약물 치료의 비용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방사선과 항암 모두 세대가 올라갈수록 효과는 좋아지지만 비급여 비율이 높아져서 자기 부담금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급여 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으로 부담이 크진 않지만 최신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비용이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에요. 게다가 2, 3세대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는 대부분 통원으로 진료되기 때문에 실손의 한도 20에서 2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리해볼게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암 진단금을 1순위로 준비를 합니다. 암 진단은 진단되자마자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치료비를 해결하고 실손의료비 환급 이전에 필요한 현금, 본인 부담 상한제의 환급까지의 시차, 실직했을 때 각종 생활비, 병원 인근에 머무는 숙소비, 교통비, 암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치료 같은 기타 비용들까지 대비하기 좋습니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와
중입자 가속기 특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 20만원 통원 한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함께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90%가 통원으로 진료를 받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실손으로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단금을 넉넉히 설정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일반암 진단금만 올리는 건 제한된 예산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암 치료 관련 특약들 중에서 가성비와 효율이 좋은 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와 중입자 가속기 특약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대비하고 싶다면 암 진단금을 1000만원 단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뇌혈관 질환 핵심 특약은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금과 뇌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평균 치료비가 12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예요. 여기에 중증 질환 산정 특례를 적용하면 본인 부담은 약 100만원 수준입니다. 실손까지 있다면 병원비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라에서 실비에서 치료비 다 해결해주는데 왜 뇌혈관 진단금을 2천만 원이나 추천하시는 거죠? 입동 검사료나 병실이 없어 원치 않게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비급여 항목들로 몇백만원 치료비가 더 발생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뇌혈관 질환은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몸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장애가 남아 환자 본인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나 가족 중 한 명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면 장기간 요양병원을 입원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뇌혈관 진단금은 2천만 원을 추천드립니다. 뇌혈관보다는 범위가 좁은 뇌졸중 진단금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핵심 차이는 I67 기타 뇌혈관 질환의 포함 여부입니다. 뇌졸중 특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뇌혈관 질환 특약에는 포함됩니다. 실제로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줄 알았지만 보험사 제3자문의료기관에서 I67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판정하면서 진단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뇌질환 환자 통계를 보시면 그 위험성이 보입니다. 기타 뇌혈관 질환이 전체의 31.5%로 큰 비중입니다. 뇌졸중 특약만 가입하면 31.5%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 차이는 어떨까요? 월 2,000원에서 3,000원 차이입니다. 월 3,000원 아끼겠다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보험을 모험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금 2천만 원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수술비 1,000만 원은 왜 필요할까요? 이건 바로 재발 때문인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인해 문제가 생겼던 혈관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혈관이 막히면서 터지기에 뇌심장 질환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만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진단금은 최초 1회 딱 한 번 받고 사라집니다. 두 번째 뇌경색이 와도 진단금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이 수술비 특약은 매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발해서 수술 받아도 그때마다 1,000만 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술비 특약을 1,000만 원 넣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 말씀드릴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도 뇌혈관 질환 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긴 합니다. 5종 수술비는 관열 수술이라고 해서 직접 열어서 눈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지급되고요. 3종 수술은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직접 열지 않고 하는 수술일 때 지급이 됩니다. 요즘은 내시경 수술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3종 수술비는 금액이 1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적어서 별도로 내시경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1,000만 원 지급하는 뇌혈관 수술비를 함께 권해드리고 있어요. 심장 관련 진단금은 보장 범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뉩니다. 제일 넓은 심장질환 특약, 다음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범위인 급성심근경색증 특약이 있는데요. 핵심 특약은 발병률과 수술 확률이 높은 I20부터 2호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1,000만 원과 재발 대비, 판막 치환술, 심장 보조장치 이식 같은 고비용 수술에 대비해서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받아요. 급성심경색 진단비만 있으면 보험료 아낄 수 있다던데요? 이왕이면 가장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는 전체 심장질환 환자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증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급성심근경색까지 가기 전에 협심증 단계에서 병원을 찾고 스텐트 삽입술 같은 수술을 받기 때문인 거죠. 30세 남성 기준 두 진단비의 보험료 차이는 월 평균 3,000원 정도입니다. 월 3,000원 때문에 40%의 핵심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허혈성 심장 질환이 필수라는 건 알겠는데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왕이면 I05부터 5위까지 다 보장하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심장질환 진단비는 허혈성보다 보험료가 약 3.4배 더 비쌉니다. 과연 3.4배의 가치가 있을까요? 추가로 보장되는 기타 심장질환은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죠. 결국 치료비가 크지 않은 질환의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매달 약 3배 정도의 비싼 보험료를 내는 셈입니다. 물론 부정맥 원인인 빈혈이나 가족력, 증상이 있다면 심장질환 진단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과 달리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0만 원으로 추천하는 이유도 통계에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 질환인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기준으로 평균 400에서 1,200만 원이고 행정특례를 적용하면 자기부담금은 약 60만 원 수준이에요. 상급병실료, 비급여 검사료, 식대 등을 더해도 본인 부담은 약 300만 원, 4세대 실손까지 적용하면 100만 원 내외입니다. 심장질환은 뇌혈관 질환 대비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실손 환급 전 현금 필요분을 감안해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싼 심장질환 진단금 하나보다 허혈성 심장 진단금 1,000만원으로 발병률 높고 고비용인 첫 번째 위기를 막고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원으로 모든 범위의 재발 수술을 대비하는 것,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고비용 진단과 반복 수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율적인 구성이에요. 다음으로 한 가지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올라옵니다. 위층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요. 저희 집 천장이랑 벽지가 다 젖었어요. 확인해보니 우리 집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아랫집 천장, 벽지, 가구, 가정까지 피해가 번졌고 수리 견적이 약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 돈 어디서 내십니까? 실손의료비? 아니죠. 실손은 내 치료비만 포장합니다. 화재보험? 화재가 아니라 누수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3천만 원 온전히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누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친구의 수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실수로 파손했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이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막아주는 특약이 바로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 보상을 합니다. 질병 상해 특약은 아니지만 제가 실손 의료비 다음으로 꼭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필수 특약이에요. 보험료가 월 1,000원 내외인데 이 1,000원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합보험 구성하실 때 반드시 함께 넣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어요. 실생활에 많은 대장용종 제거 수술, 작은 군종 수술, 치질 수술, 유방 만보통 수술, 척추 관련 수술들은 실손을 적용받아도 생각보다 자기 부담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3대 진단금만으로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수술들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수술비 특약들은 보장해주는 폭이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비는 반복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의 대표격인 질병 상해 수술비는 몇 가지 면책 사유를 제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은 모두 포함하고 있고 장점은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이고 아쉬운 점은 보장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약 3천여 가지 정도 수술을 보장을 하면서 수술의 경중에 따라서 10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주는 질병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질병 상해 수술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비 특약으로 장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구성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기준 금액은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이고 질병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는 보험사별로 구성이 상이하지만 보통 이런 구성입니다. 상해 수술비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해 4, 5종 수술은 받을 확률이 낮으니 상해 수술비 50만원, 상해 1에서 5종 넣는 것보다 상해 수술비 100만원 넣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반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4, 5종 수술을 할 정도로 큰 수술을 받는데 상해 수술비만 100만 원 받아서 치료비 부족할 때도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보험료 차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고려해서 두 가지를 같이 구성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말씀드린 수술비 특약 외에도 다른 수술비들도 있습니다. 112대 수술비, 144대 수술비, 120대 수술비 같은 흔히 말하는 N대 수술비라고 불리는 특약들은 이 질병 수술비와 1에서 5종 수술비에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술비 특약을 보강하고 싶다면 N대 수술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수술비 특약만 따로 가입하기는 어렵고 보통 다른 특약들과 함께 구성해서 가입 가능하게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실손 다음으로 보험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특약이 수술비 특약으로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증 보장이 축소되는 5세대 실손이 곧 출시되면 13년 4월 이전 가입자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경증 수술들은 앞으로 더욱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핵심 보장들을 탄탄하게 구성하였다면 가성비 특약 4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이식 수술비 특약은 생소하신 것처럼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수술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쉽게 표현하면 뼈에 있는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데 항암치료제 특성 때문에 기능을 상실하면 이식을 받기도 하고 암과 관련이 있는 특약입니다. 양성뇌종양은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는 다른 특약인데요. 양성뇌종양은 말 그대로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양성뇌종양은 보장하지 않고 혈관 관련 특약이기 때문에 꼭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4가지 특약들은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제일 중요한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고 보장도 좋아서 굳이 안 넣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이 표준안을 언제까지 납입할지 언제까지 보장받으면 좋을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은퇴 전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20년 납입을 끝내는 비갱신형으로 9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20년 납 90세 만기를 가장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납입 기간은 20년 납 30년 납이 대표적인데요. 30년 납은 당장 내는 월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에게는 솔깃하죠. 하지만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20년 납보다 30년 납이 1.2배에서 1.3배 더 비쌉니다. 더 큰 문제는 35세에 가입하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도 보험료를 내는 건 큰 부담이에요. 20년 납은 월 보험료는 비싸지만 총 납부 금액이 적고 소득이 가장 활발한 50대의 납입이 끝이 납니다. 총 납입액을 줄이고 소득이 끊기기 전에 납입을 끝내는 20년 납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표준 안대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특약 금액을 우선순위에서 낮은 것들을 빼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먼저 가입한 다음에 이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90세 만기를 기준으로 잡고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2072년 예상 기대 수명은 남성은 89.5세, 여성은 92.7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늘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100세 만기로도 많이 가입하시는 편이에요. 100세 만기는 90세 만기보다 보험료는 약 10%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종합보험 기준 알려드렸는데요. 이 설계한 대로 회사별 최저가 비교와 기존 보험을 고려한 개인화된 설계를 원하신다면 저희 보험로드 설계사에게 편하게 맡겨주세요. 병력과 기존 보험만 알려주시면 전체 보험 상품 비교해서 딱 맞는 설계안을 무료로 만들어드리고 가입 후에도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 금액 검사까지 계속 함께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궁금한 보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다음에 또 보시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두시면 좋아요 목록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